단체장 출마를 했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내년 1년 남았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를 그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시민들과 이제 소통하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산이 지금 현안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저출생 고령화도 심각한 거 같고, 이에 따른 뭐 인구 감소 또 소멸 얘기까지도 좀 나오는 상황이고, 지금 원장님이 봤을 때 가장 지금 시급한 논산의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논산은 아무래도 이제 이 국도비 이 확보, 또 이제 기업 유치, 농업 발전, 뭐 청년 문제, 뭐 이런 거 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단체장이 좀 이 단체장과 또 우리 공직자들이 발로 많이 뛰어야 돼요. 지금 뭐 거의 중앙부처나 뭐 국회나 이런 데 가서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하고 이제 네트워킹이 잘 돼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불과 이제 며칠 전 얘기지만, 지역 국회의원실에서 논산시로 교부세나 그 특별교부세나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무슨 자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거부를 하는 이런 우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을 말아먹자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금산군이나 계룡시는 국회로 열심히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로 지금 수치상으로 2022년도에서부터 지금 2025년도 전체 예산을 보면 논산시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흔치 않은 현상이에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룡시나 금산군에 알아본 결과 거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논산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이게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국도비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국회나 중앙부처로 쫓아다닌 금산군이나 계룡시는 계속 증가를 했고, 지금 국회의원실에서 국도비 특별교부세 확보해야 될 자료를 논산시에 요구를 했는데도 논산시는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그 정치 라이벌이시잖아요. 오래전부터 황명선 시장 의원님하고 백성희 시장님 그 감정의 골이 아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 발전에 상당히 좀 저해가 되고, 또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는 이제 논산 시민들이 보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고, 지금 일단은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되고, 소통하고 협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체장이나 우리 공직자들은 논산 시민을 위해서, 논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이로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협조를 해주겠다고 자료를 어떤 것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부를 한다. 이거는 살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꾸 핸들 걸려가지고 편집할 때 기업 유치 부분도 그렇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것은 이 전국의 그 지방 정부에서 전부 다 기업 유치를 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기업 유치를 얘기하는데 기업 유치라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인 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 와서 기업을 하면 돈 번다. 그거를 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관청의 기업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 신속한 이 지원, 행정 지원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동산산업단지 끝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것도 상당한 발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말고 개별 산업단지 말고 일반 산업단지를 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 지금 이제 우리 논산은 이제 국가 국방산단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주도 발품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도저히 입주를 시킬 수가 없어요. 쫓아다녀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군수사령부를 쫓아다녔습니다. 국방 기업들이 대전에 문화동에 옛날에 있을 때는 그쪽으로 전부 다 몰렸고 또 부산으로 갔을 때는 부산으로 쫓아갔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제 자원대로 다시 올라왔지만 기업들이 쫓아다니다 않아 이제 통신이나 물류가 원판 발달했기 때문에 오질 않습니다. 여기 국가국방산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장이나 이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발품을 팔아야 여기를 전부 다 입주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한테 어떤 책임이 주어진다 그러면 거의 1년 365일 저는 그렇게 쫓아다닐 그런 각오가 돼 있고 지금 저는 이제 아무래도 어느 누가 김영도 전 도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이 추진력과 열정 요거는 이제 좀 높이 사는 이유가 제가 이제 충남 도에 있을 때 한 대밖에 없는 충남 소방 헬기를 편대를 유지하려면 2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소방 헬기 한 대 유치하기 위해서 한 1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성공시킨 예도 있고 제가 이제 축구센터, 축구협회를 파주에 있던 축구센터하고 축구협회를 우리 충남도로 끌어오는데 저 한 1년여 동안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한 예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일하는 건 내 자신 있다. 열심히 해서 완성해낼 자신 있다. 이제 그런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김영도 우리 미래연구 원장님, 김영도 원장께서는 논산 시의회 의원 3선의 의장을 지내셨고 충남도의회 의원을 지내셨죠. 일부 시민들은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시의원 3선 그리고 도의원을 역임했으면 논산시 방방골골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의원 시절에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논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지원 성과를 이루기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의원 3선의 의장 그리고 도의원을 역임하면서
지금 기억에 남는 내가 이것만큼은 논산 시민 사회에 뭔가 나름대로 그 기여했다 이런 공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되게 좀 쑥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뭐그 언뜻 그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국방대 유치할 때 전 시민들이 이제 동참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낸 건데 거기에 또 좀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국방대학교가 올 때 그 충남도가 그 국방대 쪽에 이제 약속한 게 있어요. 체력단련장. 근데 이제 그게 그 유야무에 됐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할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이제 내년쯤에 이제 개장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그 또 다른 뭔가를 얘기하라니까 그 뭐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금 광석 면민들을 여러 분 만나봤는데 광석면 분들 말씀이 김영도 도의원 그 재임 중에 그 선거구가 지역구가 이 논산이 아니고 저쪽 연무지구죠. 그 1선거구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광석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 유통센터인가요? 예. 산지 유통센터 그 확장을 위해서 정말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해냈다. 그래서 오늘 광석농협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광석을 넘어서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전진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 덕담들을 많이 해요. 그건 뭐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은 근데 이제 그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 1선거구, 2선거구인데 그 도에서 논산시 일을 하는 데는 그 선거구가 필요 없습니다. 논산시 전체가 그 사업 지원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일부죠, 일부. 그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이제 협조를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쑥스럽습니다. 지금 예. 지금 논산에 이제 그 민선 8기 백성현 시장님이 이제 정책으로 가져했던 게 이제 국방 혁신 클러스터 지금 그거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양촌 지역은 사실은 그 방위 사업 사업 그 폭탄 공장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보관이 있으신지. 지금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게 KDI 문제, 예, 그 뭐 일명 폭탄 공장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게 지금 한 3년여 지리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간단하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KDI가 한화 디펜스에서 떨어져 나온 그 기업인데 국제 규약에서 생산과 사용을 하지 말자는 그런 그 무기 체계고 그 무기를 만드는 회사의 다른 어느 제품도 수입이나 이런 걸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하나 디펜스에서는 우리나라 무기 체계 60%를 그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궁여지책으로 그 확산탄 공장만 한화 디펜스에서 분리해서 코리아 디펜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화 디펜스의 상무를 하던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로 이렇게 오는 건데 지금
어찌 됐든지 간에 한화 디펜스에서 원활하게 무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코리아 솔루션이라는 코리아 디펜스에서 코리아 솔루션이라고 하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서 무기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논산시에서 인허가를 전부 다 해줬기 때문에 7,000평 이하로 10,000평 이상이면은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에서 이제 인허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7,000평으로 7만 평에서 7,000평으로 떼어서 거기다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논산시에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 옆에, 그러니까 왜 입지가 그 장소냐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사실 그런 폭탄 공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입지입니다, 자리가. 그걸 정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변 불악은 당연히 반대를 하죠. 우리 불악 옆에서 그 폭탄 공장을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대화를. 근데 지금까지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왜 없는 건지, 왜 대화를 지금까지 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퀘스천 마크예요.